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이번에 양적 긴축 QT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월 달이 거의 명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매집할 생각은 없고 5월 달에 분위기 보고 일단 한 번 더 매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번 해당 기사 내용에서도 주요 포인트만 집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수의 참석자들은 월 9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양적 긴축 QT를 진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을 만기가 될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시중에 파는 방식으로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정책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좀 봐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당 차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3년도 5월 달부터 2017년도 10월 달 때까지 있는 해당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양적 긴축 부분에 따른 날짜만 집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2017년도 10월 달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13년도 5월 달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의 이 포인트 구간대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조정은 있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주봉이나 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굴곡이 좀 심하게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뭐 월봉 단위로 보았을 때는 잠깐 흔들리는 부분으로만 좀 흘러갔다라는 걸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전체 자산 시장에 따른 그런 영향성이 생각보다 그 시점만 약간 흔들리는 폭이 커질 뿐이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차트를 확대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10월 달 때부터도 17년 시즌 자체가 워낙 매우 경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치를 나와주긴 했지만 10월 달부터 좋아진 것 대비보다는 오히려 발표하고 난 뒤부터 그 이후부터는 약간 힘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제 미중 무역 적인 문제성이 또 대두되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는 점은 또 감안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뒤에 이제 또 똑같이 13년도 12월 달에 진행을 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소폭의 조정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좀 조정폭이 조금 더 커졌다. 2개월 뒤에 조정폭이 좀 커졌다라는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에 발표됐던 시점 대비보다 그 다음날, 다다음 달 때부터 좀 움직이지 않겠냐. 그러면 코인이 조금 더 순환율 추이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당 월 대비부터라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는 범위 때까지는 우리는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포인트를 또 보게 되면 과연 이 규모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규모가 과연 클 것이냐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냐를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면 뭐 저번에도 뭐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던 자료를 제가 뭐 이번 3만기 때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시나리오 1, 2, 3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규모가 크고 크는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분위기를 막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있었던 양적 긴축을 보게 된다고 하면 그거의 딱 2배의 규모거든요. 예, 딱 2배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통화량 대비가 10배 이상 풀렸는데, 그러면 그 10배 이상 풀렸던 것 대비 긴축에 있는 부분은 왜 2배밖에 안 했을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반대로 되짚어서 본다고 하면, 이게 긴축의 사이즈가 그렇게 큰 규모일까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 의견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긴축의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생각하는 것을 메시지로 녹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연준이 생각하는 방향과 그리고 지금의 물가 상태와 분위기와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액션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서 예측을 해서 마친다라는 게 정말 운이 좋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2000년도 5월 15일 기준으로 50pp 인상은 연준이 딱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0.5%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은 아무래도 그냥 약간의 립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천천히 완만하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멘트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월이 분명히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스태그에 따른 이야기도 뭐 주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천천히 확인하면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힘들어하는 건 알겠지만 천천히 확인하려고 하는 게 파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0.5를 꺼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왜 그러냐면 긴축에 있는 카드를 좀 더 강력하게 꺼내면서 금리 인상까지 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0.25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0.25 부분만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 대비가 중요하겠죠. 이 시나리오에 있는 이 물량이 정말로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냥 약간의 역으로 이용을 해서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장을 하거나 그렇게 많이 흔들림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미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업자율이 거의 최저치를 향하고 있고, 오로지 미국만 한해서 본다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그리고 내년 아마 상반기 때까지는 아무래도 고물가 고성장이 가능한 나라는 오로지 미국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꺾였다라고 보기에도 또 어렵거든요. 해당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본다라고 해도. 그래서 긴축의 속도는 완만한 물량 대비 완만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프로그램 물량 대비도 좀 있기 때문에 많은 흔들림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래가 얼마나 많은 금융의 그런 움직임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대로 흘러가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칙성인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5월달에 많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다른 선택은 정해져 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그 다음으로 많이 흔들리는 만큼 우리는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4월달에는 일단 시드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하시고 5월달에는 그 시드 가지고 얼마나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는지를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에서는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전략 대비보다는 올 한 해 전략을 그냥 수익보다는 코인을 좀 더 많이 모으고 최대한 내가
저렴한 가격에 사는 데에서만 집중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또 어느 시점에 올라갈까요? 이 이야기에 따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의견과 저랑은 좀 의견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과 좀 다르다고 해서 정말 미워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런 사람 생각도 있고 저런 사람 생각이 있으니 누군가는 매도호가에다가 체결량 물량을 많이 걸어두고 매수호가에 채권 물량을 많이 걸어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시향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왜 제가 대부분 뉴스 기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을 왜 가지고 왔냐라고 했던 건 그 내용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면 해당에 있는 지수 추이가 올라갈 때는 따라 올라가진 않지만 조정받을 때는 같이 조정을 받는 것을 계속 평균적 대비보다 훨씬 더 높게 따라가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신경 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3.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또 하면서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 다음으로 3월에 FOMC 의사록에서 월 950억 달러 규모의 축소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되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제가 보기에는 금리까지는 건드는 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약간의 립서비스인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의 물가를 좀 더 잡기 위해서 그렇게 좀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장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달러채 상환 자금 일부 루브라로 지급을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달러채 상환 자금을 다 막아둬서 거래를 안 되게 만든 다음에 디폴트를 유도하는 게 과연 그것도 바람직할 것인지 또한 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즉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있는데 집주인이 전화도 안 받고 뭐 해놓고 너 계약 이행 불이행했어? 이런 형태로도 또 들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싸움을 했다라고 해서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일반적인 부분은 서로 싸우자라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봐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창용 총재가 취약기업 지원에서 성장 산업의 자원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이 이야기 많이 했죠. 드디어 이거 칼을 꺼냈습니다. 구조조정 집중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소은행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꽤 클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저축은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팁을 많이 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그 저축은행들에 따른 영향성과 나머지에 있는 또 취약되어져 있는 그런 은행들이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도 우리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9.77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유럽 중앙은행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강화가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기조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933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최근 진저각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96.0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항구 봉쇄가 계속돼서 이번에 비축률 방출 결정과 이게 또 겹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100달러가 붕괴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또 하나가 있는데, 생각보다 코인의 체력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KYC, AML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자료를 또 따로 챙겨 보았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공포적인 분위기가 나왔을 때 시장을 떠나는 것 대비보다는 얼마나 내가 평단가를 낮추는데 정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알트코인만 나는 무조건 사서 고수익 고위험을 동시에 한번 짜릿하게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에 있는 시나리오가 어느 방향으로 코인이 먼저 알트코인이 뜰 것이냐. 알트코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이 해당 트렌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순번대로 펌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번대로 잘 테크트리를 잘 타서 수익을 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저도 알트코인을 약간씩 이제 스위칭 해가지고 몇 개 코인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나오는 부분이 뭐 내년 테마를 일찍 해서 1년 동안 모아가는 전략을 쓰던지, 아니면 못해도 상반기 하반기 나뉘어 가지고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짧게 치고 나가는 형태로 분기로 찢어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던지, 그것은 본인 스타일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걸 하나를 집어가지고 선택하셔서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심리가 어느 정도 때까지는 버텨줄지를 제가 다 모르고 다 그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제 돈 가지고 운영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만 노하우로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보수적으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알트코인의 시장이 좋을 때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 오히려 하반기 때도 생각보다 볼륨 추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대비가 더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경기가 일단은 뭐가 좋아야 그 해당에 있는 월급도 두둑하게 받고 그 두둑한 일부분을 또 투자를 연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자꾸 전문가들이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 오히려 저는 수익을 먼저 짜릿하게 먼저 단기간에 그걸 기다리는 것 대비보다 못해도 2년 동안은 내가 어떠한 전력을 해서 그 2년 안에 잘 준비를 해놨던 농사로 인해서 3년 차 때 많은 수확을 가져가는 전략이 전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정말 싫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영역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추세 매매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는 것인데, 대부분 뭐 이제 단기 트레이더 형태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대부분 1년 정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최소. 그럼 1년 동안 결과값이 안 나오면요, 하면 안 돼요. 네, 냉철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선수를 키우려고 막 이제 돈 투자하고 막 했어요. 근데 내 자식이 결과값이 잘 안 나와. 근데 내 자식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플 거 아니겠어요. 돈도 마찬가지죠. 내 돈이니까 너무 같은 동업자이고 막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값이 잘 안 나오니까 속상한 거지. 근데 그 속상함이 냉철함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자기가 물에 잠겨서 죽어간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17년도 때 그때도 한두 번 정도 틀렸던 것 같은데, 17년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번 정도 틀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엄청나게 욕 먹으면서, 그때 뭐 불장의 이야기 했던 거는 구독자 팍팍팍 올라가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진짜 쌍욕 많이 쳐먹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본인이 이제 딱 명확하게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이 딱 오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의 자산이 증식이 되냐, 아니면 그 자리로 있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못난 자리로 있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분이 나를 얼마나, 내 실력이 얼마나 검증이 됐는지 본인이 그 결과물이 시간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내 자식이 야구 선수를 키웠는데 재능이 몇 년도가 투자를 했음에도 재능이 좀 보이지가 않아. 나중에도 늦게라도 좀 터져주겠지. 제팟이 터져주겠지. 라고 해도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결과물이 일정에서 안 올라오면 이거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겠죠? 아예 안 나오거나 그래버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순간에 튄다라고 해도 그게 대부분 그 해당에 있는 모든 프로 선수와 또 모든 프로 감독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값이라는 게, 평균값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트레이더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거 알거든요.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느니까. 트레이더 그 채널만 딱 들어가면 가본다고 해도. 근데 저는 솔직히 직장인이 트레이더까지 같이 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몸이 녹는다. 네. 그 몸이 녹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내가 진짜 전업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1년은 좀 버티십시오. 몸이 녹는 한을 있더라도.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그 1년 뒤에 수익률을 부분하고 체결 상태가 그 메모지 부분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쭉 다 보고 다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 날짜까지 다 나오니까. 그리고 본인에 있는 그 등급을 한번 매겨보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 시행착오에 있는 경험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